안녕하세요.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사회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준희입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중 가족 휴식 지원 사업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창의력 향상 활동이라는 주제로 창의 로봇 날아라 드론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목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고, 실제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 주체와 사업을 진행했던 진행 인력, 사업을 운영했던 진행 절차와 주요 내용에 대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담당자로서 느꼈던 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고민해봐야 하는 점을 공유하여 다른 기관에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적용하였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무자를 위한 팁을 4번째로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가 가졌던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순서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진행 계획을 가지는 기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발표 내용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저희 기관에서도 매년 방학 기간이 되면 장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학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팬데믹 상황으로 방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비대면으로만 진행되었었고, 방학 프로그램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형식으로 끝났던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작년과 유사한 형식으로만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보다는 가정에서 보육하고 있는 보호자들과 집안에서만 놀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다른 재미 요소를 가진 여가 활동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진행했었던 비슷하고 뻔했던 프로그램보다는 저희 기관에서 진행해 보지 않았고 요즘 트렌드가 맞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에 발맞춰 과학 수업, 창의력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른 기관에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보 검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행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비장애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기 있게 진행되고 있는 창의력 관련 수업이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던 걸까? 역시 장애 아동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걸까? 라는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아직 진행해 본 곳이 없다면 우리 기관에서 먼저 시작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장애 당사자 가족들에게 그간 복지관을 통해 경험해보지 못했던 창의력 수업의 첫 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서 진행했던 사업은 2021년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 주체와 진행 인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참여자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아동으로 정하였고, 아동이 스스로 해낼 수 없을 때 함께 도움을 주며 해낼 수 있도록 아동과 그 보호자가 1대1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보호자들을 배려하여 토요일 시간으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였으며, 비장애 형제 자매가 있고 동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0인 이하 인원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행 인력으로는 만들기 키트 제공과 수업 진행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수업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처럼 섭외하는 과정부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장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강사를 중심으로 문의를 했었고,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수업이다. 장애 아동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등 생각보다 낮은 장애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창의력 수업에 대한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자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업체, 자체 만들기 키트를 보유하고 있었던 업체를 중심으로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장애 아동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업체 담당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은 참여자 모집을 시작으로 참여 가족 선정, 프로그램 일정 조정,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만족도 조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참여 주체를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아동과 그 보호자로 정하였으나 저희 기관이 있는 인천 동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구 지역을 포함하여 관할하고 있는 남부교육청의 지원을 도움을 받아 지역 내 특수학급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로써 신규 이용자가 복지관으로 유입될 수 있었고,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다양한 참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 가족이 선정된 이후 참여자 연령대, 참여 희망 시간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조정하게 되었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회기별로 가족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회기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선정했던 러닝온이라는 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의력 수업은 과학 수업, 코딩 수업, 로봇 수업, 드론 수업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져서 진행되고 있었고,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들이 좀 더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로봇과 드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코딩 수업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한 키트로 진행되는 수업의 회기는 8회에서 12회이지만 저희 기관은 방학 프로그램이라는 성격에 맞게 로봇과 드론 각각 3회기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로봇과 드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은 각각 10가정으로 모집하였고,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한 그룹당 최대 100분 정도의 시간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었던 프로그램의 첫 회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 갑작스럽게 확산된 감염병으로 인하여 대면 수업으로 준비되었던 프로그램이 부득이하게 비대면으로 변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5명이라는 소그룹으로 진행되었으나 화면 너머 보이는 낯선 사람들의 지시에 처음 접하는 낯선 활동들이 겹치면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기부터는 그룹 인원을 좀 더 세분화하여 10인 이하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로봇 수업은 그동안 업체에서 진행했을 때 아동들이 가장 흥미롭게 만들었던 로봇 3종류로 선정하여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하우스 로봇은 로봇 조립 후 코딩 작업을 통해 불을 켤 수 있도록 작동되는 로봇이었고, 2회기에서 진행되었던 레이스 로봇은 완성 후 코딩 작업을 통해 지도에 따라 로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기에 진행되었던 센싱 로봇은
센서를 로봇에 달아 낙하 지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회계의 로봇은 완성 후 작동법을 익히고 함께 참여했던 아동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며 놀이법을 배웠습니다. 드론 수업의 경우 조립부터 시작했던 로봇과 달리 완성되어 있는 드론을 조정 비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통해 작동법을 익히고 실제 드론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회기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드론 조작을 통해 비행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는 모습이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저 스스로도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1회기보다는 2회기에, 2회기보다는 3회기에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하게 되는지 궁금해하며 다음 수업을 기다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보호자들도 처음에는 제가 했던 고민을 같이 했었지만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격려와 지지를 보태면서 점점 가족이 하나 되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마지막 회기에 그동안 너무 잘 참여해준 참여 아동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프로그램 진행해 주셨던 업체인 러닝온에서 직접 상장 수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참여해 주었던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해내었다는 성취감과 함께 새로운 경험, 그리고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준 가족이 직접 작성해 주었던 만족도 조사 내용 중 기타 의견 사항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많은 참여자들이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잘 참여할 수 있을까? 잘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걱정 속에 참여하였으나, 아이들이 잘 해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함께 성취감을 느꼈다. 알차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렇게 인천 지역에서 우리 장애 아동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창의력에 불을 켰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 저희 복지관에서 발달 지연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창의 로봇 수업을 추가로 진행했었고, 지금 러닝온과 함께 아동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심리학을 접목시킨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아동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기관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중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대면 수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면 수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관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진행해 본 결과 참여자들의 집중력과 참여도를 이끌어내기에는 분명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시기보다는 일정과 인원을 분산시켜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창의력 향상 부분에 대한 성과 도출 부분입니다. 사실 창의력이 얼만큼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 프로그램 안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서 활용했던 부분이나 교재를 통해 스스로 복습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참여자 스스로가 얼만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면서 성과를 도출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 부분입니다. 수업 진행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대여 키트도 있지만 직접 가정으로 가지고 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키트를 직접 구입하셔야 할 텐데요. 보통 이런 창의력 수업의 키트 가격이 10만 원 정도의 선을 가지고 있어 사실 기존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재료비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진행 계획이 있으실 경우에는 외부 지원이나 기관에서 별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횟수는 일회성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짧아 보였으며 참여 아동들이 스스로 해내기 위해서는 3에서 5회기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아 보였고 진행 연령에 있어서는 저희는 초등학생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나 영유아나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키트가 있기 때문에 참여 연령대를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기 질문인데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장애 당사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력 활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복지관에서 준비하고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너무 뻔하진 않았었는지, 우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 과연 이용자 중심으로 새롭고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었는지에 대한 반성 아닌 반성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생각해보기에서 던졌던 질문을 이 영상을 보시는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저 역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장애 당사자들이 좀 더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함께 해주셨던 러닝온에서도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간 작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장애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셨고,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저희 기관과 미취학 아동기 대상으로 진행하는 로봇 수업,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봇 대항전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며 향후 심리학과 접목시킨 로봇 수업까지 추가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복지관에서 이와 같은 다양하고 신선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 휴식 지원 사업 영역 중 가족과 함께하는 창의력 향상 활동 창의로봇 날아라 드론을 발표한 동구 한마음 종합복지관 김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